지금 장제원, 김기현, 조경태가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이 네, 이 사람들 네. 전부 다 부울경 출신이어서 네.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관계없이 네.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봤을 겁니다. 그러니까 본인들 벌써 2024년 총선에 가 있는 거예요, 마음이. 1년 6개월이면요. 아직 네.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. 얼마 안 남았다.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네. 당장 이제 부산바닥 돌아보면 안다는 거잖아요. 이거 윤석열이 이거 어떡할 거냐 책임져라 해가지고 화들짝 놀란다는 거거든요. 네. 지금 부울경 쪽에서. 동네 민심을 좀 대충 둘러보니까 지금 28%까지 지지율이 추락을 하고 그런데도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이니까 이게 당에서부터 뭔가 비대위를 세워야겠다 이런 입장을 세운 것 같다. 그 핵심에 이제 장제원, 김기현, 조경태 세 의원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. 근데 그 세 분이 그러면은 셋 다 윤핵관입니까?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네. 셋 다 윤핵관 아니기 때문에 네. 장제원 의원은 윤핵관이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기의 이관계로 연납돼 있는 거지 이 대통령실에서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간다기보다는 네. 윤핵관이고 뭐고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수준이에요. 이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울수록 불리해지는 총선 때 그렇게 생각들 하지 않겠어요? 벌써? 아니 지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이제 83일인가요? 4일인가요? 네. 이제 아직 100일이 안 지났는데 네. 그러니까 아기로 치면은 태어난 지 지금 100일도 안 된 아기 대통령인데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손절각이 된 겁니까? 지금 다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70%대 찍고 있어야 될 정도인데 그렇죠. 28% 찍었으니 지금 뭐 80일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1년 6개월 뒤에 총선만 봤을 때 네. 전멸당한다는 위기감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국민의힘은 그거 하나는 정말 레이더가 발달돼 있어요. 이 선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. 네. 그리고 그때는 뭐 무슨 뭐 정권을 성공시키고 이런 개념이 없고 네. 뭐 이제는 이제 이 국회의원들 자체가 정권 만드는 것보다 자기 배치다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?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주관 권력이 약화되면서 다들 이제 거기 걱정하는 거죠.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너무 일사불란하게 쫙 사퇴된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아마 부울경 쪽이 지금 급할 거예요. 수도권과 부울경이 먼저 움직여서 그럼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는 대통령도 건가요? 사실은 이제 이 몇 가지 좀 생각을 했었겠죠. 네. 네,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저는 이게 아니었어도 이렇게 갔을 거라고 봐요. 대통령이 비대위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도 비대위로 가려고 했을 거다. 그러니까 이 자기들 살기 위해서. 제가 좀 이상한 보도가 나왔는데 네.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는 당에 간섭 안 한다는 걸 일관적으로 얘기해왔는데 그렇죠.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네. 자기들이 지시했다고 답을 했어요. 그 뜻은 뭐냐면은 자기들 뜻하고 다르게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있다가는 여당하고 대통령이라고 이제 막 따라가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실이 우리들이 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지금 언론에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그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정리되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, 지금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게 되면 말이죠. 대표가 둘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.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있는 가운데 또 새 당대표의 다름 아닌 이제 비대위원장이 쓴다. 이게 가능합니까? 한정당의 두 대표 시대? 일단 법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제명당한 게 아니라 그렇죠. 6개월간에 한시적으로 당원권만 정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현재로서는 추가 징계가 없으면 이준석 당대표는 6개월 뒤에 복귀가 이제 예정된 그렇죠. 법적 권리 갖고 있는데 네. 그럼 만약에 이건 되죠. 이 비대위원장이 6개월 이준석 대표의 6개월 한시적으로만 하겠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. 지금 비대위원장 들어오면은 네. 전당대회 열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? 한 3, 4개월 뒤에. 네. 그럼 이준석 씨가 갖고 있는 법적 권리 6개월 뒤에 복귀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어떻게 되느냐? 그랬을 때 당연히 이준석 씨는 아마 가처분 신청이나 이제 법정으로 가지 않을까.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만약에 해결한다고 하면 두 가지인데 네. 윤리가 추가 징계해버리는 거. 또 징계를 또 한다고요? 징계해버리는 거. 뭐. 그리고 아니면 뭘로 징계를 합니까? 추가 징계를 하려면 최소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돼야 그러니까 경찰 조사가 이제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네. 경찰 조사에서 이제 성상남 문제하고 증거인멸을 조사하면은 네. 그걸로 받고 추가 징계하는 거겠죠. 네. 근데 지금 뭐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경찰이 좀 더 몇 차례 더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. 그래야 결론을 낸다. 그러면 뭐 오늘 내에서야 뭐 오늘 부르고 내일 부르고 모레 부르고 이렇게 조사는 안 할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친다 하더라도
3주 이상의 텀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 경찰에서 조사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여기 그 당에서는 이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수순을 밟고 이준석 대표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뭐 이러면 대단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성상납이 한 10년 전 일이고 그렇죠. 그 증거인멸이라는 거는 이게 자체가 이제 수사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. 그럼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들은 이제 수사 들어가면 기소까지 가는데 1년 넘게 걸리거든요. 근데 이걸 이제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? 이제 이 정권 입장에서는. 근데 아무리 경찰이 빨리 움직여도 요즘에 또 이제 경찰도 지금 뭐 정권하고 좀 뭐 복잡한 문제가 있고 해서 네. 결론이 안 났을 때, 그럼 이제 윤리위가 요 수사 과정만 보고 또 징계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법정 대응으로 가겠죠. 네. 뭐 가처분 효력 정지 등 막 갔을 때 이게 뒤엉킬 위험성은 충분히 있어요.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네. 이제 이주와 생각하면은 그냥 그때 제명을 해버리면 초장에 예, 이걸 6개월 한정해 놓으니까 여기서 지금 스텝이 안 맞는 거죠. 초장에 그냥 차라리 그냥 제명을 탈당을 하든지 제명을 하든지 시켜버렸어야죠. 아니면 최소한 1년 당원권 정지 1년 뭐 이렇게 하든지 애매하게 6개월을 해가지고 더 상황이 꼬였다. 근데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지 뭐 외부 변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준석 대표 대표 임기가 내년 6월까지면 총선 전에 끝나거든요. 네. 그럼 놔둬도 공천권 행사는 안 한다면 네, 어차피 공천권 네. 행사를 못. 근데 이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이른바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하니 거기에 좀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이 좀 이렇게 가면 혹시 내가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? 근데 이게 내년에 6월이면요 총선까지 한 8개월 남지 않았습니까? 그럼 공천위원장하고 신임 당대표가 또 뒤바꾸면 돼요, 솔직히 얘기해서. 근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의 이 선동 능력이 좀 있잖아요. 스피커 이거. 막 다니면서 혁신공천이다 해가지고 막 휘젓고 다녔을 때 그 불안감을 못 참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놔뒀다가 다시 엎으면 되는데 그 불안감 플러스 또 이제 당권을 잡고 자기들이 또 이제 뭐 윤핵관 몇 명이 내가 한번 휘둘러 보겠다 이런 탐욕 때문에 일을 그르친 거죠. 이거는 그냥 놔뒀어야 될 문제예요. 그래서 경찰 조사가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경찰에서 기소했으면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